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는 강추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도민 여러분들이 모두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 원예 농가, 축산 농가 여러분들 아마 밤새 농작물 얼어 죽을까봐 밤샌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낮에 잠깐 온몸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브리핑은 헬로TV, 헬로비전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원도청을 치시면 댓글을 다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원섭 감염병 관리과장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얼굴이 좀 좋으신데요? 네, 오늘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숫자가 많이 줄었죠. 네, 전일보다 19명이 감소한 11명이 이제 발생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강원도 누기는 총 1,4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10명 단위 숫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이 많은 게 교도소였었는데 교도소 감염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한 명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그 어제 한 명은 전일 집계에서 누락된 분이 이제 한 분이 오늘로 집계가 된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도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수도권은 2단계로 1월 17일까지 시행되고 있고 또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하면서 금년 1월 4일을 제외하고는 1,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거리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난 일주일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 일주일간의 경향이나 흐름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일주간 발생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그 감염 경로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간 확진자가 총 134명 중에 59명, 약 42.4%가 가족 간의 접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특정 집단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가족 간의 접촉을 매개로 이제 가족끼리 그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면 괜찮기라는 작은 방심도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될 수 있을 만큼 가족 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 좀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42% 정도가 가족 간 감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 친척 간, 가장 가까운 분들끼리도 특별히 좀 조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감염병의 최고 권위자이신 또 전문가이신 한림대 예방의학과 김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분인데 도민 여러분들 잘 좀 격려해 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숫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3차 감염 때문에 저희가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강원도도 오늘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 전국적으로도 연초부터 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피크는 이제 11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12월 접어들면서 아주 가파르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거의 2.5배 가까이 전국적으로 한 달 사이에 12월 한 달 사이에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환자 숫자가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도 5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역량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전파자의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 2-3달 겨울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이제 방역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숫자는 줄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까? 네,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겨울철 두세 달이 앞으로도 위험하다고 그러시는데 네. 겨울철이 또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네.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실외 활동보다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 밀폐된 환경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네. 이제 바이러스가 그 실내에서 전파하기 쉬운 그 환경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세 달을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백신이 나오면 마스크 벗을 수 있느냐? 네. 네,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 사회에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1년 만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일부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2월 말서부터 네. 이제 접종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최근에 개발되는 일부 백신들은 보관이나 이송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초저온 냉동을 해야지 네.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하자면 네. 전체 인구의 60%, 70%가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에 못지않게 언제까지 백신 접종을 집단 면역이 달성할 수준까지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시점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대개 한 3분기 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올 상반기는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네. 네. 여전히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만남 자제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는 네. 그런 어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 맞았던 불주사 네.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네, 지금 이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백신의 항체 이렇게 네. 들어와서 보호 효과의 지속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이 과학계의 큰 관심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영구 면역이 될 거다라고는 예측하지 않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반복해서 또 맞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이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과학계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백신 변종 바이러스 이제 백시네이션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백시네이션이 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듣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혹시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인프라가 지금 빠른 속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와 희망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박사님 모시고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